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애플이 8월 20일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이룩한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이렇게 고속 성장한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애플과 유사한 궤적을 그릴 만한 기업은 없는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미국의 각 산업을 대표하는 두 개의 1등 기업, 즉 보잉과 애플의 차이점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3월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애플과 보잉의 주가의 궤적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3월 이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애플은 전고점을 능히 돌파를 하고 나서 고속 성장을 한 데 비해서 보잉은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그 수준에서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산업을 대표하는 두 개의 기업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잉을 좀 알아보면은요, 보잉은 이제 향후의 위기에 대해서 이걸 좀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걸 대비하지 못한 채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환원을 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략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필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은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이러한 기업들은 투자자가 외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조차도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등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제 보잉을 보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기록을 했던 2018년까지도 R&D에 투자한 자금은 연간 한 3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2008년 이후 10여 년 동안 R&D에 투자한 비용은 연평균 4% 정도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주주에게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은 연간 12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즉 일정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보다는 사회로 유출된 돈이 막됐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장 모델에 문제가 생긴 가운데 3월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죠. 물론 3월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작년부터 보잉의 737 맥스 모델이 추락하는 사고들이 몇 번 있었고, 이로 인해서 생산을 중단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등에 쓰는 돈을 좀 축소를 시켜서 좀 위험에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결국에 있어서는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냐, 3월에 대략 한 77조 원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이러니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보잉과 대조적으로 애플은 좀 어땠느냐? 애플은 잘 나가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애플 또한 미국의 기업이다 보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그 일환으로 최근 5년간, 2019년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 돈이 얼마였냐? 대략
3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3천억 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5년 동안이고, 그럼 연간 대략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이 600억 달러죠. 아까 보잉이 연간 12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00억 달러를 사용한 애플을 본다면 보잉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애플이 자사주 매입에만 이런 돈을 썼느냐? 결코 그렇지 않고, 애플은 현금 확보도 꾸준히 늘려왔고요. R&D 투자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이러한 현금 확보는 3월에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러한 악재가 돌출됐을 때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됐고, 또한 꾸준한 그 R&D는 차세대 성장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었던 거죠.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왼쪽 그래프는 애플이 R&D에 투자한 비용입니다. R&D에 투자한 비용인데, 금융위기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그건 어떠냐면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2008년 이후 2020년 올해 8월까지 보면은 지속적으로 R&D 비용을 늘려왔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근 마지막 까지 했던 것이 대략 얼마냐면은 50조 달러 정도의 돈을 R&D 비용에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R&D 비용의 상승률은, 증가율 자체는 어떠냐면, 증가율 자체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모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모수 대비 증가율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2009년 이후 10여 년 동안 R&D 증가율이 대략 연간 27%고 2010년 최근에도 11.8%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애플이 R&D에 투자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고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R&D에 쓴 돈도 얘기를 했죠. 그러면 현금 보유가 굉장히 좀 적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과 비교를 해도 애플이 그렇게 결코 뒤지지 않는데, 2018년, 2019년 자료를 보면은 2018년에는 원화로,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대략 120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었고요. 2019년 작년에는 대략 127조 원의 현금을 사내에 유보시켰었습니다. 이렇게 세 박자,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물론 했고,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에도 꾸준히 투자를 했고,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현금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좀 더 보고 넘어가죠.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이 올해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너무 많이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잔존가치 모델, 이제 잔존가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에 벌어들일 순이익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현재 주가와 비교해서 상승 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잔존가치 모델인데요. 이 잔존가치 모델로 한번 따져봤더니 페이스북이 향후에도 한 42%의 상승 여력, 애플은 38.2%, 넷플릭스는 77%, 엔비디아는 16%,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은 30%, 마이크로소프트 31%, 아마존 55%,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테슬라만이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게는 3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는 70%에 이르는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주가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미국의 신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애플과 유사하게 한 궤적을 그릴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혹시 없을까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아까 애플과 관련돼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 즉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두 번째는 현금 확보를 계속 늘려왔느냐, 세 번째는 R&D에 꾸준히 투자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현금 확보를 얼마나 계속해서 늘려왔는가, 그 다음에 R&D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해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R&D에 투자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매출액 대비입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네이버가 대략 한 26%의 R&D 비용을 쓰고 있고요. NC소프트가 18.2%, 카카오가 15.2%, SK하이닉스가 10.6%, 셀트리온이 10% 등 대략 이런 기업들이 R&D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면은 현금 확보가 확 줄어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현금 확보를 늘리고 있고, 또한 카카오도 지속적으로 현금 확보를 늘리고 있는 거죠. 자, 현금 확보도 늘리고 그 다음에 R&D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 있어서는 마진율이 높고, 즉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 즉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결국에 있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R&D 비용도 많이 투자하고 현금 확보도 계속해서 늘려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기업 중에 카카오고 네이버가 있고요. 그 외에 한쪽에, 즉 현금 확보를 꾸준히 늘려온 기업을 보면 셀트리온도 좀 있고요. LG생활건강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아까 제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렸죠.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본다면 애플의 어떤 성장 모델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거론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그러한 가능성 있는 기업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중복된 기업으로서는 현재는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카카오, 네이버도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많이 급등한 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조금 매입하기에는 좀 겁이 날 수가 있는데, 큰 그림으로서 한번 보신다면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